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랄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저 제5판 형법청론 제2회독 212페이지 로마자 4번 고의의 인식대상 보겠습니다. 사마이랄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4번의 고의의 인식대상 1번에 고의의 인식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고의의 지적 요소인 인식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 가운데 어느 요소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고 어느 요소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닌가 하는 고의가 범죄 성립 요건, 구성 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 가운데 어느 요건의 하위 요소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다. 이를 고의의 범죄 체계론상의 지위의 문제라고 한다. 2번에 고의의 범죄 체계론상의 지위와 고의의 인식 대상 양가로 1번에 고전적 범죄 체계와 고의의 인식 대상 고전적 범죄 체계하에서는 행위자의 심리적 태도를 가리키는 고의가 책임의 하위 요소로 파악된다. 이 체계하에서는 범죄의 외부적 객관적 요소는 불법 요소로 파악하고 내부적 주관적 요소는 책임 요소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책임의 요소였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책임 이전 단계인 구성요건 요소의 요소뿐만 아니라 위법성의 요소까지도 고의의 인식 대상에 포함시켜야 했다. 이에 따르면 형법 제13조에서 말하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의 인식에서 인식의 대상인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은 구성요건적 사실뿐만 아니라 자기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까지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양가로 2번에 목적적 범죄 체계와 고의의 인식 대상 고전적 범죄 체계와는 달리 목적적 행위론의 입장이 관철된 목적적 범죄 체계하에서는 고의를 구성요건 요소로 파악하였다. 목적적 행위론에서는 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목적성이고 이에 따라 목적성과 동일 개념인 고의가 행위 요소가 됨에 따라 행위 요소인 고의를 다시 불법 행위의 유형화인 구성요건 요소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구성요건 요소로 파악된 고의는 고전적 범죄 체계 하에서의 책임 요소로 파악된 고의와 그 개념 내용을 달리한다. 왜냐하면 고의 개념의 핵심 내용인 목적성은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는 무관하게 결과를 향하는 의사의 방향성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향성 내지 방향성을 뜻하는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혹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가 부정적인 것이라는 인식, 위법성 인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13페이지 이렇게 구성요건 요소로 그 체계적 지위가 바뀐 고의 개념은 위법성의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만의 인식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르면 형법 제13조에서 말하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에는 자기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고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가로 3번의 합일태적 범죄 체계와 고의의 인식 대상 합일태적 범죄 체계에는 고의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동시에 책임 요소로 파악된다. 이 견해에서는 구성요건 요소의 고의를 행위자의 의사가 나아갈 방향, 살인이냐 상해냐 재물손괴냐 등을 지시하는 행위의 요소, 행위 반가치의 요소를 이해하고 책임 요소로서의 고의, 책임 고의는 행위자의 행위에서 드러나는 비난받을 만한 심정적 태도, 심정 반가치적 요소로 이해한다. 이 견해는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자기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은 필요 없다고 하는 점에서 목적적 범죄 체계와 동일하지만 위법성의 인식과는 별도로 행위자 개인이 스스로 법 질서에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반가치적 심정적 태도를 의미하는 책임 고의까지 있어야 행위자를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적적 범죄 체계와 다르다. 행위자의 인식의 단계적 국면
행위자가 어떤 범죄 행위를 나아가면서 하게 된 인식의 국면을 단계별로 구별하여 고의의 인식 대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총을 쏘아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자의 인식은 동그라미 2번에 총을 쏜다는 데에 대한 인식, 단순 사실의 인식. 동그라미 2번에 총을 쏘아 사람을 살해한다는 데에 대한 인식, 객관적 구속요건적 사실의 인식. 이러한 인식의 결여시 구속요건적 착오가 문제됨. 동그라미 3번에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이 법질서 전체의 견지에서 볼 때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위법성의 인식. 이러한 인식의 결여시 위법성의 착오가 문제됨. 동그라미 4번에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250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법조문의 존재에 대한 인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고전적 범죄 체계에서 말하는 책임 요소로서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1번과 2번, 3번까지 인식해야 하고, 목적적 합일대적 범죄 체계에서 말하는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번, 2번의 인식만으로 있으면 된다. 214페이지. 결론.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는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 양가를 번에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의 구체적 내용. 범죄 체계론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목적적 범죄 체계를 취하는 전제하에서 책임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고의를 구성요건 요소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고의의 인식 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로 국한된다.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각 책상의 대부분의 구성요건 요소, 즉 실행행위, 행위 객체, 결과 등은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이다. 신분범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특별한 속성, 관계, 지위가 이에 속하고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속성, 예컨대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행위시간, 예컨대 야간 종합진입 절도죄의 야간, 행위상황, 예컨대 도주운전죄의 경우 사고 후 도주한다는 사실, 행위 방법이나 수단 등도 구성요건적 사실에 해당한다. 특별히 중한자가 되는 사실뿐만 아니라 특별히 경한자가 되는 사실도 이들의 기본 범죄의 불법을 수정하는 한 고의 인식 대상인 죄의 성능 요소인 사실에 들어간다. 다수 행위자가 가담한 경우에는 자신이 전체의 범행 실현을 위해 행위 지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의 인식 대상에 들어간다. 이에 관해서는 가담 형태론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양가를 이번에 고의 인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 행위 위법성이나 형법각 측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객관적 가벌성의 조건, 사전 수뢰죄의 경우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된 사실, 인적처벌 조각사유, 친족상도례의 규정을 받는 경우에 행위자와 재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와 일정한 친족관계 등은 체계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므로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예컨대 현실적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자신과 피해자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이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어서 고의를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범죄 성립이 인정되고 다만 형벌이 부과되지 않을 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의 고의의 인식 대상 여부가 논란이 되는 문제. 망가를 번에 인과관계 내지 인과과정,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 결과범의 경우에 결과에 이르는 인과적 진행 과정도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속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서는 동그라미 1번에 인과관계와 인과과정을 구별하여 전자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지만 후자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견해. 동그라미 2번에 인과과정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215페이지에 객관적 기술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동그라미 3번 인과과정도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해당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생각건대 인과관계는 형법상의 추상적인 구성요건적 개념이고 인과과정이란 인과관계라는 추상을 형성하는 개개의 연결고리를 지칭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양자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형법상 구체적인 행위자의 고의와 관련하여 말할 때 행위자가 인식하는 것은 법률 규정사의 추상적인 개념, 즉 인과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인식될 구체적인 사실, 즉 인과과정이다. 따라서 인과과정은 당연히 행위자의 고의에 인식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적 사실이라고 해야 한다. 행위자가 인식한 인과과정과 실제로 발생한 인과과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위자의 고의를 탈락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적 착오론에서 재론한다. 방가로 2번에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 전제사실.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 예컨대 정당방위의 경우 자기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또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는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도 구성요건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이 요건의 부존재도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고의를 책임요소로 보는 견해, 엄격 고의설도 고의의 인식 대상이 위법성 인식을 포함하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요건의 부존재도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고의를 구성요건 요소로 이해하는 한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요건도 위법성과 관련된 요소이므로 그 요건의 부존재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그러한 사실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적 고의는 여전히 인정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에 관한 부분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사건의 고의 인정에 필요한 인식의 형태.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해 인식하면 형법 제13조에 따라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되어 행위자에게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고의의 인식 형태는 대상에 대한 감각적 인식과 법적 사회적 의미 내용의 인식이 있다. 양가로 1번에 감각적 인식. 종로의 통설은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 별도체의 재물과 적응적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행위자 인식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그 구성요건 요소의 216페이지 이면에 있는 사실적 경험적 실체가 오늘날 행위자가 오관, 눈, 코, 귀, 입, 손의 작용을 통해 감각적으로 인식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컨대 친구의 애인 사진이 형법상 절도죄의 재물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자도 그 대상물이 친구의 사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양가로 2번에 법적 사회적 의미 내용의 인식. 그러나 구성요건적 사실 가운데에는 감각적 인식 작용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실에 대한 법적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인식까지는 있어야 하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이 구성요건적 사실의 규범적 구성요건적 사실이라고 한다. 규범적 구성요건적 사실은 자연적인 사실이 아니라 제도화된 사실을 일컫는 것이므로 법규범 혹은 법외적 관습 혹은 도덕 규범에 따라 정해진다. 이와 같이 규범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는 사실들은 정신작용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실에 대한 법적 사회적 의미 내용을 법률에 사용된 개념의 의미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고도의 법률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고의의 인정에 그 정도의 고도의 전문식이 요구된다면 실제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 대해서도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게 되어 대부분 고의가 조각된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여기서 고의 인정에 필요한 인식 정도는 법률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인식 수준보다는 낮지만 단순 감각적 인식보다는 높게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오늘날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법은 수범자에게 불가능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아니라 법 문외한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행위자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얘를 법문의안의 입장에서 내려지는 법에 대한 평가와 평행한 평가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의 경우 행위자에게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행위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일반인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정도의 인식에 이르지 못하면 고의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인식 수준에 이르지 못함으로 고의가 조각된다. 양감 3번에 구성요건 요소의 구별의 상대성. 오늘날 형법상의 구성요건 요소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에 있어서 단순히 감각적 인식작용만으로 충분한 경우는 거의 없다. 절도죄의 재물 개념만 하더라도 형법학에서는 이를 유체물 기타 관리 가능한 동력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때 217페이지 유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을 필요는 없고 피해자의 주관적인 가치가 있으면 족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찢어진 약속어음이나 백지의 자동차 출고 의뢰용 용지도 그 경제적 가치는 객관적으로 따지기 어려울지 몰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주관적으로 가치가 클 수도 있으므로 형법상의 재물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형법상의 모든 구성요건 요소는 규범적 평가를 요하는 요소이므로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의 구별은 한계가 명백하지 않고 상대적이다. 따라서 모든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할 사실에 대해 행위자가 그 사실에 대한 법적, 사회적 의미 내용에 대한 일반인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를 하고 있어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가 4번에 포섭의 착오. 행위자가 실제로 구성요건적 사실의 법적, 사회적 의미 내용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법률상의 구성요건 요소의 의미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자기 행위가 그 법률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자의 착오를 포섭의 착오라고 한다. 포섭의 착오를 일으킨 행위자는 법률의 개념 요소를 너무 좁게 잘못 해석하여 자신의 행위가 어떤 개념 법률의 요소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공원 내에 조각물을 가져가면 그 조각물은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포섭의 착오는 행위자의 고의와 무관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법률 개념을 해석하여 행위자의 행위를 그 법률상의 개념 요소에 일치시키는 일은 포섭이라고 할 때 이와 같은 포섭 작업의 주체는 행위자가 아니라 법 적용자인 판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포섭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여전히 고의는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착오 법률상 위법성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에 관해서는 책임론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예, 지금 본 것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무엇인가. 근데 좀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많이 손에 안 잡히거든요. 좀 밑줄을 조금만 쳤는데 밑줄 위주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